안녕하세요. 프리렉 알고리즘 퍼즐 69의 5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번과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이해를 한다면 5줄 내로 끝나는 문제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길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를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그거를 그냥 코드로 구현을 길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4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과 같이 7개의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요 0이라는 숫자를 예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세그먼트를 사용해서 지금 숫자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시계는 시각에 따라서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34분 56초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7개의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으로 지금 27개의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시계를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서 불이 들어온 세그먼트 수를 기반으로 시각을 조사해 본다고 합니다. 이때 시계에 출력할 수 없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53시 61분 24초는 숫자로 시계에 나타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합니다. 디지털 시계는 24시간의 형태로 출력을 하며 23시 59분 50초까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시 00분 00초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 분초가 한 자리 숫자일 때 빈 부분은 0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0개의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왔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시각이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딱 문제를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조합에서 세그먼트 30개의 불이 들어온 경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그먼트 30개가 켜졌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형태로 1대1 대응이 되는 어떠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0일 때는 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켜진다. 1일 때는 2개가 켜진다. 2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켜진다 등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경우 이를 리스트나 딕셔너리 등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예상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해서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일단 7개의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점등 위치를 이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게 불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세어보도록 합시다. 0일 때는 6개, 1일 땐 2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 2, 3, 4, 5, 5개, 1, 2, 3, 4, 5, 6, 6개, 1, 2, 3, 3개, 1, 2, 3, 4, 5, 6, 7,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해서 이러한 대응표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숫자가 어떠한 값과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파이썬은 제로 인덱스로 리스트를 잡게 되는데 이 인덱스 위치에 맞춰서 6, 2, 5, 5, 5 등의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를 활용을 해서 세그먼트에 불이 몇 개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입력을 해서 복사를 해뒀습니다. 요게 0초일 때는 숫자에 0이 표시될 때는 6개의 불이 들어온다. 1이 있을 땐 2개의 불이 들어온다처럼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오는 개수를 리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요걸 라이츠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 그리고 분, 그리고 초를 잡아야 될 텐데요. 시 부분은 0부터 23까지 출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분은 0부터 60까지, 초도 0부터 60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h로 c를 나타내서 range 0부터 24까지 돌려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분은 m, 초는 second, s로 잡아서 0부터 60까지, second는 마찬가지로 0부터 60까지로 해서 반복문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와 분과 초에 따라서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함수를 만들어서 어떠한 숫자가 들어갔을 때 불이 몇 개 켜졌냐 인지 알아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02 포맷을 해서 넘버를 넣어주고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 먼저 떠오르네요. 요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맷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02라고 입력을 하고 포맷 매개 변수에 1을 입력을 해주면 지금 화면처럼 0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10을 넣으면 10, 12를 넣으면 12가 돼서 앞에 0이 하나 끼고 두 자릿수로 무언가를 맞춰주는 녀석이 됩니다. 이 녀석을 사용한 다음에 그냥 반복문으로 하나씩 돌리고 right의 int로 i로 변경을 해주고 output 0 만들고 요거를 상콤하게 더해준 다음에 return output을 해주면 상콤하게 불이 몇 개 켜져 있는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코드가 약간 갑자기 만들어져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떠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걸 0, 2 등으로 분할을 하고 숫자 하나 읽어드리고 아웃풋에 더해주고 숫자 하나 읽어드리고 더해줍니다. 0일 때는 6이 더해지겠고 2가 들어왔을 때는 2가 더해져서 8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래서 불이 몇 개 켜지는지 H로 하나, 얘를 오른쪽으로, 분으로 하나, 그리고 초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30일 때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1을 더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우리도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S 출력을 해보고 저장을 한 다음에 Q4.파이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 굉장히 많네요. 8360개가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숫자들이 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려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냥 출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 느리네요. 1초나 1,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처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줄여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봤지만 그냥 메모화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if number in 메모가 되어 있으면 메모의 넘버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구한 다음에는 이렇게 메모화를 해주는 코드를 2개 추가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코드를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뭘 풀어볼까 하다가 4번을 바로 골랐는데 너무 쉬운 느낌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메모화를 해주고 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코드가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8360가지가 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 답을 보아도 8360가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자열 처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책을 보시게 되면 숫자 처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라이트에다가 왼쪽에다가 10으로 나눈 몫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넣게 되면 자릿수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도 지금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지금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뭐 왼쪽에서는 플로어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처리를 한 거, 뭐 정확하게는 인테저로 바꾼 거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나누기 연산자 2개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뭐 왼쪽에서 플로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전 퀴즈 3번을 보시게 되면 div 모드라는 뭐 div 모드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도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게 되면 div mod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나머지 그래서 리턴 값이 3과 1이라는 튜플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몫과 나머지에다가 div mod 13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몫을 출력했을 때 3이 나오고 나머지를 출력했을 때 1이 남아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함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오늘 강의에서 짚을 것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